자, 오늘 1차 부등식이랑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울 건데, 자, 일단 1차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보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이야. 자, 일단 첫 번째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대.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크고 C가 가장 작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거. 자, A랑 B가 있는데 A가 크대.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다. 두 번째는 A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양수인 C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음수인 C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원래 식이랑 곱하거나 나누기 전의 식과 반대로 바뀐다라는 성질이 있고요. 복소수에서 배운 거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실수에서만 생각하는 거고요.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지? 부등식을 우변이 0이 되게 는영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이 1차식이면 1차 부등식인데요.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x는 다 좌변,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적당한 수로 나눠서 x의 범위를 찾는다. 이렇게 풀었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하나 풀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x가 있는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고 부등식은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럼 누구로 나눠요? a로 나눠요. 근데 우리 나눌 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인데 음수로 나누면 반대. 근데 a는 양수야, 음수야? 모르지. 안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지금. 왜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뭔지 몰라. 그러면 범위를 나눠요.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그럼 이 식의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A가 양수래.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그대로 X가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두 번째는 A가 음수라면, 양변을 A로 나누면 X랑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데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나누기 전에랑 바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가 양수인 거 쓰고 음수인 거 썼거든? 안 쓴 게 뭐 있지? 0일 때가 있어요. 세 번째 A가 0이라면 이때는 그냥 직접 생각해 보세요. A가 0이면 이 식의 A 자리에 0을 대입해요. 그럼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저 식을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을까? 여기다가 1 넣으면 맞아? 4 넣으면? 14는? 마이너스 14? 다 되죠? 왜냐면 뭘 곱해도 좌변은 0을 곱하면 0이잖아. 그럼 0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커요. 그래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세 가지로 찾는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A, B, C가 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얘는 맞고 틀린 것도 적어야 되고 숙제를 할 때 왜 맞는지 적어 와야 돼요. 자, 기억을 보면 맞아 틀려? 틀려? 자, 그러면 A랑 B는 누가 커? B가 크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B가 크다면 이렇게. 자, 그런데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비교하고 싶대. 이 식을 적당히 이 식에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A가 1, B가 2. 대입하는 거 말고. A, B로 나눠요. A, B로 나눌 거야. 자, 좌변도 A, B로 나누고 우변도 A, B로 나눌 건데 A가 양수, B도 양수, A, B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일로 올 때 양수로 나눴어. 그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자, 계산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b분의 1. 우변 계산하면 a분의 1. 자, 그럼 b분의 1이 커, a분의 1이 커? a분의 1이 크죠? 그래서 기억에 써 있는 말은 참이에요. 자, 니은을 볼게요. 자, a가 b보다 크면 얘가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이 주어진 식에 몇을 곱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곱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제 뭐 해야 돼? c를 더하면 c-2a, c-2b인데 덧셈 뺄셈은 뭘 더하고 빼도 부등호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자, 디귿은 보면 AC보다 BC가 크면 C분의 A라고 했거든? 자, 이 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 뭘로 나누면? C. C제곱. C제곱. AC도 C제곱으로 나누고 BC도 C제곱으로 나눌 건데 C제곱은 양수야, 음수야? 그치,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좌변 안 바뀌어야지. 양수니까. C제곱은 양수니까 안 바뀝니다. 좌변 계산하면 지금은 틀려요. 아니, 계산하면 뭐야? C분의 A. 우변 계산하면 C분의 B. 그러면 디귿은 맞아 틀려? 디귿은 틀리죠. 자, 2번을 볼게요. 왼쪽 풀이 저렇게 섞어야 된다. 풀이 이렇게 써오는 거야. 기억 니은처럼. 자, 기억 니은 저렇게 써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풀이를 써오세요. 저 기억 니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풀이 써오라고. 자, 2번을 봐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를 찾으시오예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1차.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만 보는 거야. x가 몇 차? 1차. 자,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x를 좌변으로 이항, 나머지는 우변. 그래서 얘 이항하면 4x 마이너스 a제곱 x, 나머지 이항하면 2 마이너스 a. x로 묶으면 4 마이너스 a 제곱 x가 돼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아, 4-A, 2-A 이거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수분해 하면 얘가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보통 우리가 2-A보다는 내림차순으로 A-2라고 더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 수도 있어. 안 곱하면 안 돼요. 물론 안 곱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부등호 바뀌니까 싫어요. 근데 나는 곱해볼게.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음수 곱해서 부등호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x가 a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그럼 이 식의 양변을 이걸로 나눠야 x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좌변을 얘로 나누고 우변의 a-2도 a 플러스 2 곱하기 a-2로 나눠서 이렇게 답을 쓸 거야. 그런데 부등호는 나눌 때, 부등식은 나눌 때 뭘 주의해야 돼? 부호. 나누는 식의 부호.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응? 양수죠? 양수. 왜 양수라고 생각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로 적당히 나눠서 답을 찾을 건데 문제에서 답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답이 이 모양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부등호가 안 바뀐 거지. 안 바뀌어야 이 모양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식의 양변을 a-2로 나누면 1, 1이 남죠? 그러면 얘가 누구랑 같아진다?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진다.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같다. 그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 다음 쪽에 연립 1차 부등식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 방정식 할 때 얘기했는데 연립이라는 건 공통인 해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은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자, 부등식이 여러 개 있고 괄호로 묶어주면 연립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이 식의 답이면서 동시에 이 식의 답이 되는 걸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은 등호가 있으니까 뭐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써서 방정식으로 풀었다면 부등식은 빼거나 더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자 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가 1보다 크다야 예를 들어. 그러면 x 플러스 y는 몇 보다? 0보다 1보다 2보다 아 크겠지? 어떻게 알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크니까 더하면 2보다 크겠지. 그쵸?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x가 1보다 큰데 y는 1보다 작대. 그럼 더하면 모르지. 0 아니 왜냐면 봐봐. 하나는 1 이상이고 하나는 1 미만이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네요. 그럼 그냥 알 수가 없지. 보고 어떻게 되는지. 맞아. 0이 될 수도 야, 있고. 너 좋다 기준한데?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게 부등식은 간단하지 않다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처럼 가간법, 대입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각각 풀어요. 이 위에 거 따로 풀고 밑에 거 따로 풀어서 공통인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직접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아 이게 열린 2차 부등식이구나. 지금 연립 1차라고 써 있는데 좋다? 이거는 좋다? 실수. 자, 3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나오면 각각 풀어요. 일단 4-1번 첫 번째 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2x보다 작다라. 얘 이항하면 뭐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3 이항하면 이렇게 되니까 x가 3보다 크다. 두 번째 거 전개하면 5x 마이너스 11이 2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항하면 3x가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얼마?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x는 이 두 개의 식을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3보다 크면서 동시에 3분의 13보단 작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 그림으로 그려봐. 근데 3이 커, 3분의 13이 커? 3분의 13. 자, 그러면 13은 4.6. 3분의 13 크니까 오른쪽에 쓰고요. 그럼 3보다 크면서 동시에 3분의 13보다 작은 수니까 뭐가 돼? x는 3보단 크고 3분의 13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이 연립부등식의 답이에요. 답이 숫자가 아니에요. 자,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각각 풀어서 답을 쓰시면 돼요. 승질이 다 재밌다는. 아니 해가 없어도 답이 될 수가 있구나. 자,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보면 지금 한 거랑 다르게 부등식이 3개가 쭈루룩 일자로 나왔지. 자, 얘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A, B, C가 같다라고 하면 A, B가 같다, 뭐 또는 B, C가 같다, C랑 A가 같다 해서 이 중에 아무거나 2개 하면 됐었잖아. 그런데 부등식은 자, 3개가 나왔어. 앞에 거 2개 묶으면 A가 B보다 크다. 뒤에 거 2개 묶으면 B는 C보다 크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묶으면 이거거든? 근데 얘는 주의할 점이 이렇게 하면 틀려. 왜 틀릴까? 이게 너무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써주잖아. 이 식을 모르면 B랑 C가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얘를 빼고 이거 2개를 써도 A랑 B랑 같고 A랑 C가 같으면 A, B, C가 다 같은 거잖아. 근데 부등식은 가운데 거를 빼고 쓰면 B하고 C가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가운데 게 있어야 돼. 자,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를 연립하시오라고 하면 A, B, B, C 반드시 가운데 게 들어가게 묶어야 A보단 B가 크고 B보단 C가 크니까 C가 제일 크다.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개씩 묶어서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얘네들 묶으면 뭐가 돼?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2개 묶어서 3x-10보다 5x 플러스 2가 크다 하나 써주고 5x 플러스 2보다
8 플러스 3x가 크거나 같다 하나 써서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일단 위에다 각각 풀어서 공통인 걸 찾는다고. 자, 그럼 맨 위에 거를 풀어보면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12 항하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6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크다. 두 번째 건 이항하면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인 부분 찾으면 마이너스 6보단 크고 3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6보단 크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자, 5번을 볼게요. 자, 5번도 연립부등식을 푸시해요. 각각 풀어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요. 누구를 이항해? x 이항하고 플러스 4 이항하고요. 자, 밑에 거도 2x 이항하고 그림을 그려요. 4를 기준으로 하나는 같거나 작다고요. 밑에 있는 건 4를 기준으로 같거나 크다예요. 그치, 4만 겹치지. 그러면 이 문제는 부등식의 해가 4가 돼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좀 특이하게 나오면 방정식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2번도 해볼게요. 괄호를 분배하면 뭐가 돼? 3-2x 플러스 2는 x-13보다 크다. 그냥 여기서 바로 풀죠. x 이항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아니 마이너스 18.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가 6보다 작다. 자, 4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냥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 그려볼게. 6이 커, 8이 커? 8이 크죠? 자, 근데 하나는 6보다 작다. 하나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해가 없다예요.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답이 없다라고 쓰는 거, 없다고 쓰는 거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없다라는 건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되는 숫자 중에서 여기에 대입했을 때도 참이되는 수는 없다라는 거야. 둘 다 대입했을 때 맞는 건 없다. 자, 6번을 볼게요. 자, 6번은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찾았더니 얘가 되더라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이 연립부등식을 보니까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등호가 있는 답은 등호가 있는 식에서 나왔겠지. 그리고 등호가 없는 답은 어디서? 그렇죠. 등호가 없는 답은 지워졌다. 등호가 없는 답은 등호가 없는 식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위에 있는 식 먼저 풀어보면 누구를 이항해?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b가 몇이 돼?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일단 분배를 하면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고요. 이항하면 4x 12 플러스 a라 x가 몇보다?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다야. 그런데 답이 공통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4분의 15가 돼야 하니까 a는 몇이 돼? 3이 되겠죠. 자, 이건 쉽지 않아? 그래도? 자, 7번을 볼게요. 이게 다 예전에 중학교 2학년이 배우던 거야. 자, 소금물도 다 중2가 배우던 거야. 자,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언제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었냐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위에 거부터 풀어보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얘를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a. 2a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려볼게. 첫 번째 게 2보다 크거나 같다야.
해가 없으려면 얘가 2a-4보다 작다는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2a-4는 4보다 어때야 돼? 얘가 4보다? 아, 4랜다. 미안해. 2보다 작아야 되죠. 자,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먼저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냐면 같아져도 되는지를 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안 되는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저기서 이가 돼갖고 이게 이가 되면 봐봐. 이라는 게 생겨. 만약에 이게 2가 된다고 해봐. 이 상황을 그리면 하나는 2보다 작다거든? 다른 하나는 2의 색칠하고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이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2, 2.01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2보다 작다는 2는 안 되고 1.99, 1.98 이렇게 가는 거야.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없지. 그렇지. 2a-4가 2랑 같아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더라도 얘네 둘의 공통인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헷갈리면 직접 이 상황을 그리세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4를 이항하고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8번도 방금 푼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아까는 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 정수가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다 이런 거야. 자, 일단 풀어봅시다. 자, 분배하면 뭐가 돼요? 4-x는 2x-2보다 작다. 자, 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 다음은 x가 2보다 크다. 같다 없어요. 자, 얘 이항하면 x는 A보다 작거나 a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수직선을 그려볼게. 하나는 2보다 크다고요. 다른 하나는 a 이한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어. 해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기는 있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이 공통인 부분에 정수는 몇 개가 있대? 한 개가 있대. 그럼 누가 들어갈까? 그치. 여기 2보다 크다니까 3밖에 안 들어가겠지. 4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4는 여기 있어요. 3.9999는 되겠네. 자, 그럼 봐봐. A가 일단 3이랑 A랑 4 부등호부터 정해요. 누가 제일 커? 4. 이렇게 되겠지? 등호는 들어가도 될까? 돼요. 안 되죠. 안 돼. 3회만 들어가야 돼. 3회만. 자, 3의 등호가 들어가면 이게 3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에 3 하나가 들어가지, 정수가. 그래서 A가 3인 건 일단 돼요. 자, A가 만약에 4야. 그러면 부등식의 해가 2보단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도 답이 되지. 그러면 정수인 해가 3, 4라서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여긴 등호 안 되고요. 여기만 등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크고 작고를 먼저 쓴 다음에 등호가 어디 들어갈지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9번을 볼게요. 시험에 소금물 나오면 바로 찍어야 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봐. 자, 8% 소금물 300g에 뭘 넣어서? 14% 소금물을 넣었대.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친대.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게 몇 프로 이상? 9% 이상. 몇 프로 이하? 11% 이하의 소금물이 되게 하고 싶대. 자, 넣어야 하는 14% 소금물의 양을 찾아라니까 여기를 x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 섞으면 소금물의 양이 얼마? 300 플러스 X. 300 플러스 x. 안 돼. 여기도 300 플러스 x예요.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찾잖아.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없고 9%가 되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 9%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소금량과 여기 소금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놓고 풀지. 왜냐면 이거 두 개 합쳐서 얘가 된 거니까. 일단 그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애는 소금의 양 어떻게 찾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오른쪽 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100분의, 그래서 식이 뭐가 돼? 8 곱하기 300 더하기 100분의 14 곱하기 x가 되죠. 자, 얘네들을 섞으면 농도가 9%가 된다라고 하면 9%일 때 소금량이랑 얘네들 섞은 소금량이 같으면 되잖아. 근데 9% 이상이라는 건 9%일 때보다 소금물이 더 짜다. 그러니까 소금이 더 어떻다? 많이 들어있다. 섞은 쪽이 9% 이상이라는 건 이게 9%일 때보다는 더 짜다야. 소금이 좀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소금량이 더 많아야 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그려져요. 같은 식으로 11% 이하인 것도 찾아보면 11%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11 곱하기 300 플러스 x인데 농도가 11% 이하면 이거보다 싱겁다. 소금이 덜 들어있다. 이쪽이 더 작다. 이렇게 식을 세워요. 연립부등식 풀면 되지? 일단 이 세 개의 변에 다 뭐를 곱해? 100을 곱해요. 2700 플러스 9x 2400 플러스 14x 3300 플러스 11x죠. 3개짜리 연립부등식은 둘둘 묶는다고 했어요. 그냥 묶지 말고 그냥 바로 해볼게. 얘네들 묶으면 9를 이항하자. 마이너스 5x 9를 이항하자. 5x 300 2400 이항하면 300 5로 나누면 x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는 11x를 이항해보죠. 그러면 3x 900 어? 900 900? 저는 x는 얼마보다? 300 300보다 작거나 같다. 합치면 60 이상 300 이하가 되죠. 이대기 아이돌? 그만 나갈까요? 자, 오늘은 1차 부등식을 끝까지 할 거라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절대값이 있는 건 모든 단원의 문제에서 다 똑같이 풀어. 자, 봐. 문제가 식의 계산이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 플러스 뭐 x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방정식이면 x 절대값 플러스 2 뭐는 7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부등식이면 똑같다니까? 생긴 게? 계속 x 썼는데 x라고 써자. 이렇게 나오면 부등식. 식이 다 똑같아. 함수면 y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일부러 x가 들어있는 1차식은 다 똑같은 모양으로 썼어요. 그럼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했지? 나눠야죠 일단. 구분을 나눠야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될 때. 양수냐 음수냐를 나눌 거니까 0이 되는 걸 찾았지? 예. 지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는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첫 번째 건 그냥 계산하시오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은 뭐라고 써? 음수. x 플러스 2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곱해서 쓴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없어질 때 그대로 나와서 계산하면 몇이 돼? 2x 플러스 2가 돼요. 방정식을 풀 때도 똑같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로 나누고요.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는 양수, 음수? 음수.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2는 7이 되잖아. 답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선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해가 없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가 양수니까 식이 x 플러스 2 플러스 x는 7이 되죠. 그럼 2x는 몇이니까? 5니까 x는 몇이 된다? 2분의 5가 된다. 자, 그런데 범위를 나눠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면 주의할 점이 뭐였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 나온 답이 이 범위에 들어가야 답이야.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답인 거지. 이렇게 하면 돼. 아, 크구나.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 여기가 이렇게 부등으로 바뀌면 부등식이잖아. 이렇게 바뀌면 부등식이잖아.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 이렇게. 더워요. 히터죠. 함수도 다 봐. 함수는 y는이 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y는 이라고 해서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너 갖고 와, 저기 있어. 히터 리모컨. 아니 쟤도 추워요. 벗었는데. 추운 사람 손 어디 추운 사람 이게 꺼진 거야? 과반수.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우리는 좀 복잡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자, 2번 문제들만 풀어볼게요. 자, x-1의 절대값이 3보단 크고 5보단 작다고 했어. 자, x-1의 절대값이 3보단 크고 5보단 작대. 얘가 보통은 범위를 나눠서 하는데 얘처럼 x가 절대값 안에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 아까 내가 예를 든 거는 이런 식으로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잖아. 이런 범위를 나눠야 하는데 이 문제처럼 x가 절대값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범위를 안 나눌 수도 있어. 범위를 안 나눌 수도 있다고. 그냥 푸는 거야. 자, 봐봐. 1번의 경우에 2x-1이 있는데 절대값이 3보다 작대.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3보단 작아야지. 누구보단 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이 경우는. 그럼 얘도 봐봐. 2번. x-1의 절대값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으려면 얘가 양수면 3이랑 5 사이에 있던지 음수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누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던지. 자, 이 식은 1을 더하면 4, x, 6이 되죠? 두 번째 식은 1 더하면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이 얘 또는 얘.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범위를 나누는 건 이제 보통 11번에 있는 것처럼 x가 절대값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하면 이런 경우엔 범위를 나눠야 돼. 자, 우리는 필수예제 11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써볼게. 필수예제 11번 x 플러스 1의 절대값 플러스 3-x의 절대값이 6보다 크다 이렇게. 자,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값이 0이 되는 거지. 첫 번째 절대값 0이 되는 x는 두 번째 게 0이 되는 건 3. 그러면 범위를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들아 x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 그러면 절대값 없어질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부등식을 푸는 거야. 예.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2 넘기면 4.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런데 범위 나눠서 풀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라고 했지. 예. 그래서 연립부등식처럼 겹쳐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중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그게 누구야? 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았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여기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여기니까 겹치는 게 결국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 자, 두 번째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3보단 작은 경우예요. 자, 이 범위에서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양수요. 양수죠. 네. 자, 그러면 그대로 쓰고요. x-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뭔가 대입해 볼 거면 마이너스 1과 3은 안 넣고 사이에 있는 0, 1, 2 같은 거 넣으세요. 양수. 3-x는 양수. 양수. 그러면 그대로 적어요. x가 없어져요. 자, 근데 이거 없어질 때 이렇게 쓰세요. 0 곱하기 x. 3 이항하면 2. 항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잖아. 모든 실수.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없지. 자, 해가 없다야 모든 실수야. 해가 없다. 없지요. 그쵸? 뭐 여기 봐봐. 실제로 넣어봐. x에다가 만약에 10을 넣었어. 그럼 0 곱하기 10은 0이라서 2보다 안 크지? 그렇죠.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안 돼요. 0이니까 2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넣어도 안 돼. 왜냐면 0은 항상 2보다 작아. 그래서 얘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 자,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크다. 자, 그럼 첫 번째 절대값 어떻게 돼?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음수. 두 번째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요. 그럼 2x가 몇보다? 그냥 8보다. 그럼 x는 4보다 4보다 크다. 얘랑 얘랑 공통인 부분 어디?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가 답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가 답이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생긴 애가 있냐면 해가 없던 답이 아니야. 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잠깐만 봐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여기가 문제를 풀었더니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 그럼 이 경우는 모든 실수죠. 이건 모든 그치, 실수야. x에 몇을 대입하든지 상관없이 0 곱하기 x는 0이니까 항상 맞잖아. 그럼 모든 실수야. 모든 허수는 안 돼요. 부등식은 실수만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모든 실수인데 범위를 나눠서 풀면 나온 답이 원래 범위에 들어가야 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얘랑 겹치는 게 답인 거야. 그럼 겹치는 건 어딜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답이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니까. 아니 이건 이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숙제는 1차 부등식 끝까지 해오세요. 잠깐 쉽시다.